오늘도 같이 건강해집시다. 안녕하세요. 가치약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죠. 탈모. 저도 출산 후에 탈모가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탈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오틴 많이 드시죠? 요즘 비오틴 참 대세예요. 300마이크로그램부터 5000마이크로그램까지 함량도 참 다양하고요. 사실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케라틴 합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식이로부터 비오틴을 얻는 것도 쉽고요. 장내 세균이 합성해주기도 해서요. 우리 몸에 비오틴을 채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이어트로 인해서 식이를 제한하실 때 심한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비오틴을 드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탈모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머리카락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20종의 아미노산 중에서 18가지의 아미노산과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미노산 공급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요, 아미노산을 촘촘히 꼼꼼하게 챙겨서 골고루 먹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아미노산이 식사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선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모발보다는 중요한 장기로 먼저 보내버리죠. 그러면 탈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아미노산 공급원으로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유를 추천드립니다.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라면요, 지방과 유당은 좀 걷어낸 탈지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유에다가 산을 첨가하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 우유 단백질이 응고가 됩니다. 리코타 치즈 만들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응고된 단백질은 카제인이라고 부르고요, 응고되지 않은 노란빛을 띠는 액체 부분은 유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응고된 카제인과 유청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웨이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유청 단백 많이 드시죠? 유청 단백은 흡수율이 빠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근육을 빨리 만들 때 유리하죠. 그래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발에다가 골고루 아미노산을 보급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유청 단백의 아미노산에다가 카제인의 아미노산까지 모두 공급받을 수 있도록요, 탈지우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우유나 산양유, 그 다음에 모유에는 락토페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락토페린이 뭐냐면 엄마가 아기에게 전해주는 면역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락토페린이 모발 성장을 자극해서 모가 수북이 자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나 탈지우로 아미노산 보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우유를 못 드시거나 아니면 비건이시라면 맥주 효모를 드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맥주 효모는 보리를 발효시켜서 맥주를 만들어주는 효모균이에요. 그런데 그 효모균이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자기 몸에다가 비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효모균을 먹음으로써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맥주 효모는 천연유래 소재의 특징인 흡수 이용률이 높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다만 퓨린과 핵산이 높아서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못 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약 중에서 마오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시라면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낭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예요. 그런데 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몸 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낭 주변의 세포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 재료인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혈관을 열어주는 약재는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모발은 생장주기가 있는데요.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인 생장기와 그 다음에 빠질 준비를 하는 퇴행기, 그 다음에 이미 빠져있는 상태인 휴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미녹시딜이요, 이 생장주기 중에서 생장기를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른 탈락을 막아줍니다. 미녹시딜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바르는 약을 쓰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미녹시딜의 구조가 산화질소를 발생시키기는 일을 하는데 그 산화질소가 혈관을 굵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먹는 약으로 드시면은 현기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에 부종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다가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답니다.
가끔 액제를 쓰시고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이나 알코올 성분이 빠진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르시면서 얼굴에다가 묻히게 되면요. 얼굴에 이제 모가 자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주무시기 직전에 바르셨다. 그러면은 침구에 묻어있던 약재가 얼굴에 다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른 저녁 시간대에 바르시고 충분히 마른 다음에 그때 주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낭이 모발을 꽉 잡을 수 있도록 콜라겐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피부, 뼈, 연골, 근육, 위장관까지 해서 없는 데 없이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낭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은 잡고 있던 모발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까지 챙기신다면 빈틈없이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은 음식으로 드신다면 분자량이 너무 커서요. 소화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콜라겐 제품을 고르신다면 적어도 3000달톤 이하의 작은 크기의 가수분해 콜라겐으로 고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비오틴을 포함한 비타민 B군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히 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기본으로 드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잘 되었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모발 3종 규칙으로 같이 건강해집시다. 가치로운 여러분 복 받으세요.